자, 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3장의 이제 중력에 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인데 첫 번째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오네요. 자, 13장의 1번 문제 다 같이 보죠. 그림에서 질량 M1의 입자가 길이 L을 질량 대문자 M인 균일한 막대 끝에서 D인 곳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M1의 입자가 길이가 L이고 전체 질량이 대문자 M인 막대 끝에 왼쪽 끝에서 D만큼 떨어진 지점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막대가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막대가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이제 요 문제를 풀려면 먼저 이게 뉴턴의 중력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두 점질량이 있을 때 크기가 없고 질량만 있는 두 개의 점질량, 입자가 있을 때 거리는 알만큼 떨어지고, 이때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고, 방향을 끌어당기는 방향 인력이고, 크기가 R제곱에 M1 곱하기 M2의 비례상수 G, 중력상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중력 법칙은, 이제 우리가 그 실제 계산에 적용하려면 M1, M2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점이 돼야 되죠. 점질량. 크기가 없는 것. 근데 이제 크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조금 많이 복잡해지는데,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이 입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입자가 있을 때, 이러한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의 점질량이 있다. M1이 있다. 그러면 요 점질량에 이런 입자 개가 가하는 힘을 구해봐라. 그러면 각각의 입자가, 얘네들 구성하는 각각의 입자가 당겨주는 힘이 있겠죠. 그죠? 이 모든 힘들을 다 벡터적으로 합한 벡터 합 중첩이 돼서 벡터 합이 M1이 받는 중력이다. R자 중력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 벡터적으로 더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진 불연속적인 경우도 있지만, 지금 문제처럼 질량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연속 강체의 경우인데, 강체는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다란 크기가 있는 그 막대가 얘한테 가하는 중력을 생각한다 그럴 때, 이 강체의 질량을 마치 입자처럼 볼 수 있는 작은 질량 알갱이들로 쪼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그림은 굉장히 크게 그렸는데, 이 막대의 이 두께에 해당하는, 요 단면적에 해당하는 크기는 사실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굵기는 없고, 요것을 이제 길이 방향으로 이 길이 요소를 자른다 했을 때, 이게 아주 작은 길이 dr만큼 잘랐다라고 하면은 요 작은 길이에 대응하는 질량을 질량 요소 dm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무한히 극한을 0으로 가는, dr이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면은 요게 하나의 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그 점의 질량이 dm이라는 질량을 갖는 입자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질량, 그러니까 점질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량 요소가 M1 입자를 당기는 중력을 먼저 따져보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막대 전체에 대해서 이게 무수히 많은 질량 요소들이 있을 거니까 각 질량 요소들이 당기는 중력을 벡터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개념 자체가 강체의 질량을 잘라서 질량 요소로 생각을 해서 이 입자 사이에 적용이 되는 힘을 적용할 수 있다. 법칙을. 예, 그걸 이제 알면은 그렇게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요 벡터 합이기 때문에 각각의 질량 요소들이 당기는 힘의 방향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요 폭을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예, 무시하니까 모두가 점이라고 보면은 다 똑같이 요 수평축 방향으로 다 끌어당길 거다. 그러니까 모든 질량 요소가 당기는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벡터 합이 그냥 더해진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으로 바로 계산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고, 그러면 실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게 이제 질량 요소를 dr이라고 표시했는데, 좌표에 따라서 dr로 쓸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름을 dx로 바꿀 수도 있는데, dx로 썼네요. 그럼 요 dr 대신에 이걸 dx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해야 되니까, 더해서 적분하려면 이제 수학적으로 좌표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좌표를 정하는 것이 원점을 정하는데,
막대 왼쪽 끝은이 아니라 끝을 원점으로 한 좌표축을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이 원점이 되게. 물론 그 원점은 어디를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막대 왼쪽 끝을 원점으로 잡아주면은 적분 구간이 0에서 x가 l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원점을 요 그림처럼 이 입자의 위치를 원점으로 잡아주면, 얘는 r이 0이 되는 위치로, 그러면은 적분 구간이 r이 d인 곳에서, d에서부터죠. 0이 아니라 d부터예요. d에서부터 요 끝에는 r이 d에다가 l을 더한 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 원점의 위치에 따라서 적분 구간이 달라지는 거고 적분 자체는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잡아보자. 그러면 입자하고 이 질량 요소까지, 그러니까 원점에서 x만큼 떨어진 위치가 x만큼 떨어진 그 dm 질량 요소가 m1을 당겨주는 힘의 크기니까 거리가 이제 d에다가 x를 더한 것이 되는 거죠. 예, r이 d 더하기 x가 되는 거고, dm이라고 하면 이제 길이만 생각하니까 단위 길이당 질량을 람다, 선밀도라고 그러죠. 선밀도, 길이에 관한 것. 그래서 선밀도 람다에다가 길이를 곱해준 것, 예, dx만은 길이를 곱해준 것이 질량 요소가 되고, 이때 선밀도는 전체 길이의 질량을 나눠준 것이 되는 거죠. 이게 균일할 때는 이게 일정한 값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dm이 m1을 당기는 중력은 r제곱에 g 곱하기 m1, m2. 그래서 dm으로 하고, 요것이 이제 적분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힘의 크기도 df, 그렇게 표시하자 하는 겁니다. 자, 모두가 양의 x축 방향을 향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막대가 가하는 힘은 이 질량 요소가 가하는 힘을 다 더하는데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df를 다 적분하자 하는 거고요. df의 형태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데, 요게 이제 dx가 들어있기 때문에 적분 변수가 x에 대한 적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구간은 x가 0에서부터 l까지 구간을 대입하면 되고, 적분 자체는 뭐예요? g, m1, 람다는 다 상수로 나가고 d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니까 요거는 이제 d는 상수기 때문에 그냥 x 제곱분의 1을 적분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 2를 적분하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전체가 마이너스 1만큼 되는 거죠.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분모에 내려가게 되고, d는 상수니까 상관이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0에서 l까지 값을 대입하면은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통분해서 묶어주니까 이만한 형태로 표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수치 대입해주면은 이와 같은 크기로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질량 요소를 자르는 것. 예. 그래서 이 아이디어 자체가 이런 그 연속적인 질량 분포에 대한 중력은 우리가 그러니까 요 식 자체 있죠. df를 썼던 식 자체는 입자들 사이의 관계식이다 하는 겁니다. 입자가 아니면 이 식을 쓸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잘 이해하고, 입자가 아니니까 이러한 식을 적용할 수 있게 입자처럼 생각하자 하는 방법은 이 크기가 있는 애를 잘라가지고 점의 형태로 다 쪼개자. 그래서 점에 대응하는 dm이 이제 점질량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쪼갰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더해야 되는 거죠. 예, 더할 때 이제 벡터적인 중력의 경우는 벡터적인 합이니까 벡터 합을 잘 따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같은 방향이니까 그냥 벡터 상관없이 해도 계산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막대가 지금 이렇게 안 있고 입자가 있고 막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 그런 경우는 각각의 질점들이 당기는 힘이 이제 방향이 다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벡터적인 성질을 잘 따져야 되는 겁니다. 대칭성을 잘 고려해서. 예, 그런 문제입니다.